이번 2025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모부 남유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첫 번째로 계획 세우시는 것이 이번 연도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자, 혹은 이번 연도에는 운동을 통해서 꼭 건강하자, 이런 목표를 많이 세우시는데요. 이번 2025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하신다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딱 계획하시면 너무 거창하세요. 식사량도 줄이고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세요.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막 지쳐버려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초반에는 정말 잘하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이 빠지는 방법이 뭐예요? 먹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칼로리하고 나가는 칼로리가 같으면 체중이 유지되는 거고, 들어오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살이 찌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양을 먹는다면 식사량을 줄이지 말고 운동만 하면, 운동을 통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이 무조건 빠져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식사량도 많이 줄이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셔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2500kcal를 맨날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300kcal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일주일에 2100kcal를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방이 몸에서 1kg가 빠지려면 7700kcal를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주면은 대략 8000kcal가 소비되니까 4주에 1kg을 뺄 수가 있는 거죠. 4주에 1kg 적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0달이면 10개월이면 10kg를 감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2달 안에 10kg을 감량하고 요요가 와가지고 다시 5kg이 찌고 7kg이 찌는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한 달에 1kg만 빼서 10달에 10kg을 감량하고 쭉 유지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게 있어요. 확실히 빨리 빼면 꼭 문제점이 생겨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빠르게 처리하면 꼭 뭐 빠뜨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중도 빨리 빼잖아요. 몸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한꺼번에 너무 식사량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빼는 거 말고, 그냥 차근 하루에 300kcal씩만 소비하는 운동을 해서 한 달에 1kg을 목표로 하는 거, 이건 정말 완전히 천천히 몸에 데미지 없이 가는 방법이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식사량은 같게, 막 많이 먹었다가 적게 먹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많이 먹는 게 폭식이 몇 번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하루에 적정량을 항상 먹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300kcal씩 소비를 하면 무조건 운동만 하면 빠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근데 나는 이거 너무 한 달에 1kg는 너무 감질만 나서 재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하루에 100g만 빼기. 하루에 100g, 체중계 맨날 올라가세요. 그래서 딱 올라가는데 하루에 100g 빠졌다, 그러면 그거 오케이. 하루에 100g 너무 적은 것 같죠?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 한 달에 100g씩 빼면 한 달에 3kg이에요. 3개월이면 9kg. 4개월이면 12kg.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도에는 천천히 빼는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15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젊었을 때 회원님들을 운동시킬 때 엄청 고강도로 운동을 시켰어요. 왜냐? 그래야 저랑 PT 받는 동안 성과가 잘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경력이 좀 오래되고 오랫동안 회원님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지도하는 건 결국에 그 회원님을 망가뜨리는 길이에요. 왜 망가지냐? 이 회원님이 저랑 운동이 끝났을 때 이 정도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체중이 올라가겠죠. 요요 현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운동 방법을 제대로 지도해 드리고 다치지 않게, 그리고 이 회원님의 체력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게 올바른 지도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도 처음에 이제 막 불타오르거든요. 아, 나 다이어트야. 막 뛰어요. 막 뛰고 엄청 웨이트 트레이닝도 세게 막 하고. 근데 그걸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식단으로 예를 들면 식단,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좋다 이거예요. 체중 감량 잘 되고 처음에 좋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드실 수 있냐 이거죠. 약속 없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점심 그렇게 드실 수 있어요? 평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서 양만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종류라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 단백질이 좀 풍부한 음식을 찾아서 먹는 방법으로 양만 잘 맞춰가지고 드시면은 평생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식단이나 운동 둘 중에 하나만 접근해 보기. 두 번째는 식단이나 운동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강도로 진행하기. 이런 게 몸에 배이면은 그냥 건강한 몸이 되는 거겠죠. 체중 감량은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왜냐? 내가 운동하고 식사량 조절하는데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안 오겠어요?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운동을 이렇게 강박을 안 갖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드리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헬스장을 다니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일주일에 2번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느니 차라리 하지 말자. 당연히 주 7일 중에 4일 이상 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2번만 해도, 한 번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운동 가볍게 해보세요. 도움 됩니다. 건강한 몸에 도움 무조건 되고요. 식사량이 조금 받쳐준다면,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 내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 먹는다면 체중 감량까지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 운동만 추가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무조건 체중 감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내가 하루에 맨날 먹는 양을 어떻게 정하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게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측정을 하면은 기초대사량이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게 본인이 가만히만 있어도, 하루에 가만히만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예요. 우리 휴대폰 딱 충전해 놓고 쓰지 않아도, 전화가 안 와도, 카톡이 안 와도 한 며칠 놔두면은 배터리가 닳죠. 우리 몸도 혈액이 돌고 숨을 쉬고 장기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요. 그게 기초대사량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칼로리를 더해서 그만큼만 음식의 양으로 섭취해 주시면 되세요. 대략적으로 활동대사량이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이거는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대사량에서 300칼로리 더 먹었는데 체중이 증가가 안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먹어보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에서 400kcal 더 먹어보고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체중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좀 더 먹어보는 거예요. 500kcal로.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체중이 정체되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그게 유지 칼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 있죠. 뭐냐? 김치찌개, 된장찌개, 밖에서 먹는 제육덮밥, 돈가스 이런 거 칼로리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칼로리 먹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칼로리가 적혀져 있는 음식만 한번 섭취를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본인이 좀 계획적인 성향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람수를 측정해 보시면 돼요.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감자 100g 칼로리, 혹은 고구마 100g 칼로리, 바나나 칼로리, 사과 칼로리, 오리고기 칼로리, 삼겹살 칼로리 다 나오거든요, 검색하면. 근데 대략 100g 단위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전자저울에다가 올려보고, 귀찮죠? 벌써 귀찮죠? 근데 한 번만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제 영상에 댓글이 있어요. 용호부님 따라하고 20kg 감량했어요. 10kg 감량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런 분들은 귀찮지만 제 방식대로 해보신 분들이에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좀 쉬워요. 왜냐? 음식을 해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인스턴트 많이 드시니까 우리가 쿠팡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음식 같은 경우 뒤에 칼로리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요거트 같은 것도 칼로리 나와 있고, 소고기 죽 이런 것도 뒤에 보면 칼로리 나와 있고, 그다음 빵 같은 것도 칼로리 나와 있고, 이런 칼로리 나와 있는 걸로만 본인의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의 음식을 그 칼로리표 보고 딱 섭취해 보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먹어야 되는지 좀 파악이 되고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도 좀 파악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 딱 봐도 안 되는 음식은 다 아시잖아요. 술 안 되고, 빵 안 되고, 곱창 안 되고, 기름 많은 고기 안 되고, 당이 많이 들어간 거, 주스나 탄산음료나 이런 거 근데 이제 제로 먹으면 되니까. 제로가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피하고 단백질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고기 먹어도 되고, 지방이 좀 없는 고기, 그 다음에 자연식, 야채, 채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 찾아서 먹고 대사량 맞춰서 칼로리 체크하면서 먹고, 귀찮지만 귀찮은 거 알아요. 근데 칼로리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칼로리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만 체크해서 본인의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만큼만 먹으면 무조건 살 안 찐다. 안 찝니다. 제가 영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여드렸죠. 귀찮지만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자, 2025년을 맞이해서 새해에 또 다이어트 다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본업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소홀하게 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2025년도에는 콘텐츠 고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2025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